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스펙트럼 생명과학 연구소에 거하고 있는 정은선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미백 기전을 가진 도라지 추출 원료 코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인데요. 이 피부색은 인종에 따라 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게 됩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인자는 멜라닌이라는 합체로 주로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멜라닌은 표피의 베이잘 레이어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되는데, 이 멜라노사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에 이 멜라닌을 주면서 피부 장벽 전체로 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 유닛은 멜라닌 세포와 이를 둘러싼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멜라닌 세포 내에 동그랗게 멜라노좀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멜라닌이 합성되고, 이 멜라노좀이 성숙되어 가면서 사이트의 덴드라이트, 수상돌기라고 하는데요. 이 수상돌기를 따라 유세포인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멜라닌 세포의 이는 성분을 멀리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몸에서는 신경세포와 가장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물질 전달과 자연계에서 이 구조와 비슷한 게 이제 뿌리나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을 흡수에 용이한 구조로 뿌리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오늘 주인공이 도라지 뿌리여서 유사하게 생겨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기질이 되는 티로신으로부터 파이로시네이즈 엔자임이 작용을 해서 티로신이 도파키논으로 변환이 되고, 이 도파키논으로부터 TRP1,2 엔자임과 자동 산화를 통해서 고분자이며 잘 녹지 않는, 그리고 브라운이나 블랙의 색을 띠게 되는 유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다른 경로로는 이제 도파키논으로부터 피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저분자이면서 잘 녹고 옐로우이며 레드 색깔을 띠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고민하는 이제 과색소 침착은 유멜라닌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색소 침착은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균일하지 않은 어두운 얼룩, 예를 들면 점이나 관전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 미용상 문제가 됩니다. 과색소 침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외선을 받아 까맣게 되는 일광흑색증, 기미, 염증 후 색소 침착증이 있습니다. 일광흑색증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고, 멜라닌이 표피에 침착하는 증을 보이는데, 만약에 염증이 동반되면 이 표피가 진피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미의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과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멜라닌 생성과 함께 보게 되면 멜라노사이트의 수상돌기가 활성화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이제 여드름이나 아토피 또는 시술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가 나오면서 또 생기는 그러한 이제 반점 같은 건데요. 염증 반응이 멜라닌 생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제 과색소 침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대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인물의 미모를 강조할 때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도자기 같은 피부인데요. 균일하고 매끈한 도자기 피부의 필수 조건은 과색소 얼룩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보면은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산되는 것을 저해하는 접근법으로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단계별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자외선이나 호르몬 등의 자극원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양산이나 선크림을 바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들 자극원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 인자들을 차단하여 염증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파이로시나제의 발현을 막거나, 아니면 활성화되는 과정을 막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타이로시네이즈의 이제 활성을 막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막는 방법들이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백제, 코직엑시드나 알부틴, 아즈코빅 액시드 등이 이 단계에서 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주변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그림을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늘 보게 되는 플라티코딘, 도라지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여기 이제 수상돌기가 있는데 이 멜라노좀을 전달하는 수상돌기를 저해해서 이제 멜라노좀 이동을 좀 막는 방법으로 이제 미백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도라지 추출물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도라지 타령이나 우리가 즐겨 먹는 나물로 한국에서는 매우 친숙한 식물입니다. 다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고 기관지나 면역, 혈당 개선 등의 양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10년생 도라지는 인삼보다 양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생체 활성 성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도라제율의 사포닌인 플라티코사이드와 플라티코딘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추출물의 피부 효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저희가 이제 도라지 추출물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도라지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먼저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라지 추출물, 시료 이름은 플라포닌인데요. 도라지 추출물이 인체 유래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동일 농도 비교 시 이제 알부틴보다 좀 더 좋은 효능을 나타냈고요. AA2G나 니아신아마이드는 이제 세포 독성으로 동일 농도를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는 도라지 추출물이 이 두 물질보다 멜라닌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티코딘의 이제 독특한 미백 기전 중에 하나가 멜라노좀의 그 수송 경로가 되는 이 덴드라이트의 신장과 수를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의 수나 길이가 증가하면 멜라노좀 전달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라지 추출물이 이것을 방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미백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멜라닌 세포에 이 도라지 추출물 플라포닌과 도라지 추출물에 이제 특이적으로 들어있는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를 이제 처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에 비해서 이 덴드라이트 크기가 굉장히 이제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포가 이제 수축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 수치화했을 때도 이 덴드라이트 길이가 농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라지 추출물에 있는 주요한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에 대해서 이런 멜라닌 생성과 덴드라이트 길이 조절에 관한 연구를 좀 심화 연구로 진행한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티코딘 D를 처리했을 때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을 우수하게 억제하는 것들을 관찰하였고요. 이 멜라닌 생성 억제는 기존의 미백 논문들을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사이클릭 AMP 그리고 그 아래로 포스포크랩의 조절을 받는 MITF 전사인자인 MITF 그리고 MITF의 조절을 받는 타이로시네이즈 발현 등이 전체적으로 이 경로로 쭉 억제되면서 멜라닌 생성이 감소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플라티코딘 D를 멜라노사이트에 처리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뻗어있던 덴드라이트가 굉장히 이렇게 수축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세포가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동그래지면 결국은 이제 세포가 죽는 과정이면서 이제 결국엔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둥둥 뜨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PD를 처리한 분에서 세포가 뜨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PD 모형 변화에 세포 독성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플라티코딘 D를 한번 뺐을 때 다시 덴드라이트가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덴드라이트의 연장과 수축은 세포 골격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이제 GTP 야제가 세포 골격 조절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CDC42, REG1, LOA 등이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에서는 CDC42나 아니면 REG1 같은 경우는 덴드라이트 성장, LOA1 같은 경우는 덴드라이트 수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스켈리톤 조정인자에 플라티코딘 D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더니 덴드라이트 수축에 관여하는 GTP-로 발현이 이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GTP-로를 통해서 덴드라이트를 조절한다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세포 변화가 멜라닌 세포에 대한 이제 세포 독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또 증명을 이제 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셀 바이어빌리티나 에이프토시스 인제를 통해서 이제 이건 세포 독성 효과가 아니다. 미백 기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멜라닌 세포를 죽여서 세포 수를 줄이는 그런 이제 그런 타겟
적도 있었는데 왜 멜라닌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이제 강조하냐면요. 일본에서 개발한 미백제 개발 연도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2008년도에 개발된 이제 로도데놀이라는 물질이 멜라닌 세포를 죽여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미백 물질인데 이 로도데놀이 효과가 뛰어난 걸 벗어나 이제 백반증과 같은 이제 부작용을 야기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그 이후에 미백제 개발이 한 10년 동안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미백 소재 개발이 한동안 소강 상태에 이를 만큼 화장품 소재 개발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백 소재가 효능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미백 소재 개발로 멜라닌 세포를 죽이는 것이 위험할까요? 이유는 멜라닌 세포는 굉장히 낮은 증식능을 가지고 있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각질 세포는 굉장히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지만 플라틴 코딘 D가 앞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효능을 보이고 세포 독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더 고농도로 하게 되면 독성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순도를 높이기보다는 효능이 재현되는 수준에서 안전한 추출물로 저희가 미백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라지 추출물율의 사포닌의 이제 효능을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특허도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도라지 추출물로 개발된 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티코딘 원료는 다음과 같은 성상을 가지고 있고요. HPLC 프로파일 분석에서 플라티코딘 D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료는 수용성 또는 극성 용매에 대부분 녹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나 자외선 조사 화학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료 성상이나 지표 성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요. 8주 동안의 장기 조건에서도 안정함을 확인했습니다. 플라티코딘 원료의 이제 안전성을 이제 확인하였는데요. 플라티코딘 원료는 피부 1차적 시험에서 자극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광독성 시험에서도 광독성 결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자극 시험에서도 인체 유래 각막 상피상포에 자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라코딘 원료를 이제 3% 적용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인체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피험자 대상으로는 과색소가 이미 침착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6주간 적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시보군 대비 플라코딘을 3% 적용한 제품에서 더 우수하게 피부 색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험자 사진에서도 플라코딘 적용 제품군이 대조군에 비해 과침착된 색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원료의 이제 권장 농도는 1에서 5% 정도고요. 대부분 수용성 제형과 에멀전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형 예시로 미백 세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이 원료는 이제 피부 진정 원료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의 이제 대부분의 원료가 그러하듯 본 원료도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도라지 추출물로 만든 플라코딘은 멜라닌 생성 억제와 멜라닌 세포 덴드라이트 조절을 통해 미백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효능은 인체 임상 시험에서도 확인되었고 원료의 안전성과 안전성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원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시장 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 그림은 멜라노사이트 덴드라이트와 도라지 뿌리가 유사해서 AI로 이제 합성해 보았는데요.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를 도라지가 맡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피부에서도 이 이미지처럼 플라티코딘 D가 과색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